좀 나아질 것 같던 미중 관계가 다시 꼬이고 있습니다. 정찰용 풍선 또는 중국 주장으로는 민수용 무인 비행선 격추 사건을 놓고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관계가 나빠지는 걸 바라진 않을 겁니다. 미국은 중국이 계속 발 아래에 있으면서 미국이 원하는 걸 해주는 관계를 바랄 거고요. 중국은 미국을 역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그때까지 미국에게 빼먹을 건 빼먹어야 한다는 입장일 겁니다. 풍선 격추 사건 흐름은 많이들 아실 것 같고요.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미국은 이 풍선이 중국의 정찰 프로그램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적어도 2018년부터 가동하면서 군사 등 정보를 확보했다는 설명이고요. 또 이번에 격추한 풍선에는 태양광 패널과 키, 프로펠러 같은 장치가 있어서 일반적인 기상관측용 풍선과 달리 자력으로 운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소 5개 대륙에서 발견했고 크기와 영향도 다양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이 풍선이 기상관측 같은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민수용 비행선이고 현사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 양공에 진입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 풍선은 미국 게 아니라 중국 거라면서 잔해 소유권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민수용이라면 어느 기업 건지 어떤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의 주장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굳이 미국과 사이 나빠질 일을 벌이진 않을 거라는 게 근거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거짓말하는 쪽은 중국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이건 중국인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 지금 정부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게 들통난다면 미국은 정권이 바뀔 겁니다. 중국은 걸려도 안 바뀌죠. 중국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통계 조작 얘기할 때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권력이든 거짓말이나 조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다는 게 권력의 속성이라고 보고요. 중국은 무고한 민수용 비행선을 미국이 격추했다. 과잉 대응이다. 이런 선전전을 자국 국민들에게 할 필요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이 처음에는 소셜미디어에서 관련 게시물을 검열하다가 격추 이후에 역공에 나서면서 검열을 해제했습니다. 반미 여론은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웨이보에서는 미국이 중국 풍선을 격추했다. 이런 해시태그가 2억 건 이상 클릭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 중에는 미국이 풍선 하나 못 봐준다. 너무 소심하다. 이런 글도 있었고요. 미 군용기나 선박이 중국 영공과 영해에 들어오면 그걸 공격한다고 해서 비난하지 말아달라.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그럼 중국은 왜 정찰 풍선을 미국과 전 세계에 보내고 있을까요?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생각인데요. 중국의 위성항법 시스템 베이더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휴대폰이나 내비게이션 이런 기기들에서 GPS를 쓰고 있습니다. GPS는 미국이 군사용 기술로 개발한 건데 1983년 대한항공 여객기가 실수로 러시아 영공에 들어갔다가 피격된 참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GPS 기술을 민간에게도 개방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GPS는 미국 기술이기 때문에 너무 의존하다가 미국과 전쟁이라도 벌이면 교란 작전에 걸려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 유럽도 독자 기술을 개발했고요. 중국은 베이더우 위성 45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 측 주장은 오차 범위가 10cm로 GPS의 30cm보다 우수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두 지도 같은 걸 보면 베이두 시스템을 써서 훨씬 정확하다 이런 식의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짐작하시겠지만 정확도가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내 위치가 수십 미터 떨어진 곳으로 표시될 때도 많고요. 특히 사람이 밀집한 곳에 가면 정확도가 훨씬 떨어집니다. 베이더우를 비롯한 중국의 위성정찰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풍선이라도 동원해야 할 판 아닌가 하는 게 1차원적인 저의 추측입니다. 혹은 그런 척을 하는 걸 수도 있죠. 미국이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안 파니까 중국 위성이나 항공기술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전문가들의 분석 중에는 미국에게 안 걸리면 좋고 걸려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걸로 보는 속셈이 있다는 해설도 있습니다. 상당히 그럴듯한데요. 싱가포르의 라자라트남 국제연구원은 미국의 정보를 빼내고 싶었다면 더 좋은 방법도 많다. 풍선은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는 거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또 카네기 국제문제윤리위원회 연구원은 중국이 미국 영공까지 침투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걸 심각한 긴장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미국을 떠보던 사례가 최근에 또 있었습니다. 중국에 좀 오래 관심을 두고 보신 분들은 중국 제조 2025라는 키워드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중국이 한때 대대적으로 밀던 슬로건인데 어느 순간 자취를 감췄습니다. 미국이 문제 삼았기 때문인데요. 이게 포장만 좀 바꿔서 최근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최근에 질량 강국 건설 강요라는 걸 제정했습니다. 질량은 품질이고요. 강요는 중장기 정책 가이드라인입니다.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가 작년 10월 당대회에서 새로 구성됐고요. 새 지도부가 품질 강화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겁니다. 관영통신사 신화사가 지난 7일 그제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수립한 시점은 그냥 최근이라고 했고요. 미국과의 갈등 때문에 일단 묻어뒀던 정책을 풍선 격추로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시점에 내놓은 건 아무래도 뭔가의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 품질 향상, 2035년까지 품질 강국이라는 점에서 중국 제조 2025의 2025년 제조업 강국 도약, 2035년 선두권 안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품질 외에도 저탄소, 브랜드 강화, 창업, 생산 공정 경쟁력 향상 이런 걸 내건 것도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중국 제조 2025 때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10대 산업 같은 게 없다는 점입니다. 리커창 총리가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한 게 2015년 3월 전인대 업무보고여서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부터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중국이 10대 산업에 보조금을 줘서 육성한다고 공격하니까 2019년께 중국 공식 문건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걸 다시 들고 나온 건 미국 반응도 좀 보고 또 미국 내에서 트럼프보다 중국 대응이 약하다는 공격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하는 전략도 담겨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외국인이 중국 본토 주식을 역대급으로 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외국인은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풍선이 등장하자마자 매도세로 바뀌는 건 그동안 들어온 자금 중에 헤지펀드 같은 단기 자금이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4일부터 2일까지 17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풍선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다음 날인 3일부터 어제까지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 성분지수는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진 4일 중에 3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중 갈등은 물론 길게 보면 중국에는 막대한 악재긴 한데요. 풍선 갈등은 국면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킬 난제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중국이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건 우리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되고요. 이번에 방중을 미루긴 했지만 블링컨이 다시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면 잠잠해질 걸로 보이긴 합니다. 주식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 화제인 챗GPT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챗GPT는 미국의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고요. 출시 2달 만에 회원 1억 명 돌파 기록을 세웠습니다. 인스타그램이 2달 반, 스포티파이가 5달 걸렸다고 하니까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죠. 일론 머스크나 피터 틸 같은 사람이 오픈 AI에 투자했다는 것도 새삼 알려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00억 달러를 넣어서 합작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중국 증시에서도 챗GPT 관련주 찾기가 한창입니다. 둥팡차이프, 이스트머니닷컴은 챗GPT 테마주 지수를 만들었는데 2월 1일 1000에서 시작해서 그제 1302까지 올랐다가 어제는 좀 내렸습니다. 테마주 구성 종목은 총 29개인데요.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이 1000억 위안, 18조 원을 좀 넘고요. 20개 종목은 100억 위안이 안 되는 종목들입니다. 종목 코드 688787 하이텐 루이성이라는 종목은 연초 대비 상승률이 3배가 넘는데요. 그래도 아직 시가총액이 82억 위안대입니다. 선전 증시의 AI 기술업체 한왕커지의 주가는 최근 8거래일 동안 2배 뛰었습니다. 중국판 지식인 서비스인 지후의 주가는 홍콩 증시에서 폭등하고 있고요. 전형적으로 투자자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 1위 검색 엔진인 바이두가 중국판 챗 GPT 서비스인 원신 2옌, 문심 1언, 영어식으로는 어니봇을 3월에 출시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바이두는 AI 기업으로 변신 중이고요. 작년에는 오픈AI의 이미지 생성 플랫폼인 달리와 비슷한 원신 이거라는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검색창에다가 원하는 이미지 설명을 넣으면 AI가 그림을 그려주는 식인데요. 바이두의 AI는 자율주행에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그림은 제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데요. 참고 차원에서 괜찮은 그림을 몇 개 가져왔는데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알리바바의 미래기술연구소인 달마원도 챗GPT 같은 대화 로봇을 개발 중이고 현재 직원들에게 테스트용으로 개방했다고 합니다. 알리바바의 AI 기술은 세계 최고로 꼽히죠. 그런데 미중 갈등과 연결해보면 이런 중국의 AI 기술도 곧 한계를 맞을 걸로 보입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 때문인데요. 미국은 다른 건 몰라도 반도체만큼은 절대로 풀어주지 않을 거고요. 중국이 옛날 기술인 풍선을 들고 나온 것도 물론 다른 목적도 많겠지만 반도체 제재로 첨단 위성 제조에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풍선 갈등 자체는 일회성 이벤트일 수도 있지만 미중 갈등은 승부가 날 때까지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 나우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